자, 의문의 변동으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변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추출한 의문들 표기와 발음이 같지 않거나 그렇지? 표기와 발음이 같은 경우에는 이 표기 발음과 형태소 플러스 형태소가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문의 변동이라고 이야기했어. 잘 봐. 아까 이야기했던 학문 발음은 어떻게 해? 학문 이렇게 발음을 해.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능은 직관적으로 기억이 뭘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응으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근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 담가. 그럼 발음도 어떻게 돼? 담가 이렇게 되잖아. 의문의 변동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특히 근데 얘가 뭐인 경우에 용언이나 또는 복합어인 경우에는 얘를 형태소 플러스 형태소로 나눠봐야 돼. 그럼 담가는 물에 발을 그래 형태소로 나누면 얘는 뭐가 돼? 담그다가 되잖아. 다 대신 쓰인 게 뭐야? 아어잖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로 넘어가면서 여기 있었던 뭐가 사라진 거야? 의가 사라진 거잖아. 맞아? 근데 의가 사라진 그대로 표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가 이거야. 우리 표기법에는 표의주의뿐만 아니라 표음주의 표기, 즉 발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표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문의 변동에서는 숨어있는 의문의 변동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숨어있는 의문의 변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얘처럼 표음주의 표기를 할 때. 두 번째는 의문의 변동이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때. 가령 물약이 있다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물약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야. 얘를 리을 첨가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고 이 사이에 원래 니은이 첨가된 이후에 리을, 니은이라고 하는 유마의 조건이 되니까 연쇄적으로 일어났으니 얘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첨가와 뭐가 일어난다, 교체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얘처럼 숨어있는 변동 찾기 이 두 가지가 의문의 변동에서 최후 공부할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 의문의 변동을 하다 보면 의문의 변동에 오류를 유발하는 씨앗이 되는 애들이 바로 이 네 가지가 가장 문제로 씨앗으로 많이 나와. 된소리는 매듭문으로 처리해라. 하는 문으로 처리해라 소리가 하나니까 반모음 역시 의문으로 처리하라 라는 말 이해가? 얘는 J계열과 무슨 계열이 있어? W계열이 있다는 거 이해가? 초성이응은 의문이다 의문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논일이 만약에 논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이응이 니응으로 변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니은이 첨가되다고만 해야 되지. 그리고 첨가되는 자음에는 니은만 있다라고 하는 거. 맞아? 첨가되는 모음에는 J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고 지난주에 했던 블랙라벨의 시옷 첨가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이 시옷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4분류, 즉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고 했을 때 피어가 펴로 발음할 수도 있고 허용 규정으로 피어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에 뭐라고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교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가 반모음 J로 변한 거기 때문에 교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P, E, 어가 P, J, 이렇게 변한 거니까 얘가 표기가 여로 됐을 뿐이니까. 근데 피어가 됐으면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첨가라고 해야 한다는 거야. 이 어가 뭘로 변했다는 것은 J, 어로 변한 걸로 변할 수 있으니까. 얘는 여를 이렇게 또 여로 표기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걸 적용했을 때 2번에 나와 있는 반모음의 특성을 적용했을 때 얘는 의문의 변동이 직관하고 다르게 설명이 된다는 게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점이죠. 우리는 문법은 우리가 흔히 글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돼. 직관하고 어긋나는 거에서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잡아놔야 돼.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의문의 변동을 보면 의문의 변동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요 표음질 표기를 주의해야 한다. 합성어나 합성어 용어인지를 확인했을 때 표기와 발음이 만약에 동일해. 그렇다고 해서 의문의 변동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는 습관을 가지라고 형태소 분석까지.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단어에 뭐가 있을 수 있어? 변동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야. 아는 사람. 발음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발음하고 표기가 동일해. 그럼 변동이 없는 거야? 없어 보여. 근데 얘는 용언이잖아. 일단은 뭐 해봐? 기본형을 설정해봐. 알다가 되지? 그럼 알에다 뭐가 결합한 거야? 는이 결합한 게 아는이 에 따라 설명할 수 있으니 얘는 무슨 탈락이 일어났다 설명하면 돼? 리을 탈락이 일어났다 설명해야 돼. 모아서는 기본형이 얘도 역시 뭐니까? 모으다잖아. 발음은 모아서로 되지만 얘는 모으다가 되기 때문에 모으에다가 아서가 결합했을 때 뭐만 사라져 있는? 요 음만 사라져 있는 무슨 탈락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탈락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처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 거는 의문의 변동은 무조건 표기 발음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일 수도 있다. 형태 수하고 다를 수도 있다. 됐어? 의미를 표기한다 그래서 표의주의라 그래. 의미를 표기하려면 발음대로 표기하면 돼? 형태를 그대로 밝혀서 표기해야 되잖아. 표음주의는 소리를 표기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소리대로 표기하는 걸 표음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의문의 변동이 무엇이 있는가 쭉 써보니까 한 요 정도 되더라고. 얘네가 이제 시험범에 나오는 의문의 변동이 이거에다가 사이소리 현상이 추가된다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럼 이건 한번 해보고 갈게. 하나만 먼저 이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지. 조건은 선생님이 쓸 거야. 조건 안 써도 돼. 이름만 써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발음이 돼? 이렇게 발음하면 되잖아. 발음 못해 저렇게?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현상 이름은 우리는 뭐라 불러?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의 다른 이름은 파열음화라고 하는 건데, 자, 봐. 현상 이름은 니네가 지금 한번 써볼 건데, 이 현상 이름은 니네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 나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 이거 수행평가 아니잖아. 수행평가는 다 써야 돼. 수행평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음극규라고 쓰면 점수 깎인다. 그렇지? 어떤 놈이 이렇게 썼어. 음극규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깎아버린 거야. 음극규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평파열음화라고 써도 안 돼. 음절말 평파열음화라고 써야 돼. 정식 명칭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니네가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이것처럼 일단은 어떻게 써놓고 얘처럼 발음을 써놓고 얘가 무슨 현상에 해당하는지 잔소리 대기라고 써도 되고 니네가 아는 말로 쓰면 돼. 경음아 이렇게 쓰듯이 요렇게 여기 얘에 해당하는 것과 이 현상 이름을 쭉 밑으로 써봐. 쓰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게. 써봐.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음절끝 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조건은 종성이 뭐가 아닌 경우에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경우에 뒤에 자음으로 오든 음절 끝에 있든 아니면 단어 끝에 있든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적인 형태수가 오든 이렇게 됐을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죠. 맞아? 국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 다, 바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죠. 어간, 니은, 미음, 뒤. 이따 뒤에서 또 나올 거야. 한자어, 리을 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국민은 발음이 국민. 조건은 갸, 다, 바가 어떻게 만날 때? 나, 마하고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결과로 따지면 비음이 되니까 얘를 뭐라 부를 수 있고 비음화라고 부를 수 있죠. 맞나요? 물난리는 물, 랄, 리가 되는데 얘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듯 리을과 니은이 만나듯 일어나는 걸로 결과물이 유음이 되는 무슨 화? 유음화라고 할 수 있고요. 가치는 가, 치로 되는데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제이하고 만날 때 단 얘가 무슨 형태소일 때 형식 형태소일 때 일어나는 무슨 화? 무게음화라고 할 수 있죠. 자세한 조건은 뒤에서 외웁시다. 밑에 또 나와요. 너 이것 때문에 없다 그랬지. 기본형이 뭐야? 그리다, 그리다지. 그리다에 뭐가 결합한 거야? 어가 결합해서 얘는 그려가 된 거죠. 얘네가 같다고 해서 의심 없애지 말자. 기본형을 설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 가정하면은 얘는 이가 뭘로 변하거나 J로 변하거나 오나 우가 W로 변하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 뒤에 합쳐질 수 있는 단모음이 있을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결과물이 반모음이 되니까 무슨 화? 반모음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무슨 현상? 교체 현상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교체 중에서 국민물난리 가치를 합쳐서 무슨 현상? 동화 현상이라고 하고 동화 현상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뭐까지도 알아놔야 돼? 좋은 위치 동화 중에서 비표준 발음인 위치 동화가 있었지. 그거까지 기억을 해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음. 요 표는 간단하게 니네가 이 정도는 알면 좋아. 이름은 알면 좋아. 표라고 생각하면 돼. 자세한 변동은 뒤에서 나와. 근데 좋다라고 하면은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고 좋다 이렇게 발음이 되지. 가, 다, 바, 자의 앞이나 뒤에 뭐가 있는 경우에 히읗이 있는 경우에 이때 카타파차로 변하죠. 그럼 예서소리가 카타파차라는 결과물이 됐으니까 뭐가 된 거고 거센소리가 된 거잖아. 그래서 거센소리 대기라고 하고 거센소리의 한자 이름이 뭔지 알아? 예사소리는 평음,
센소리는 경음, 거센소리는 격음이라 그래. 그래서 얘를 격음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경음화, 격음화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통일감 때문에 그래.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가 한자니까 얘도 한자로 이름 붙인 거라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가 축약. 축약은 이거 말로 모음 축약도 독특하게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얘네들 구분은 필수. 쌤이 가장 낚시 많이 거는 포인트. 얘는 어떻게 되고 달른 이렇게 발음이 되고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되고 달아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럼 여기에선 둘 다 뭐가 사라졌어? 겹자음이 있던 히읗이 사라지는 현상에 주목을 해보면 맞지? 얘 같은 경우에는 겹자음 뒤에 뭐가 오기 때문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겹자음이 모두 다 발음될 수 없는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해서 나타난 변동이야. 그럼 얘는 자음군이 어떻게 된 거기 때문에 단순해진 거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한 히읗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얘는 자음군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야. 맞아? 근데 다라는 용언의 뭐가 어간이 뭘로 끝날 때 히읗으로 끝날 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으면 히읗이 사라지는 현상이죠. 얘는 겹자음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용언의 어간이 히읗으로 끝났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현상. 이 현상을 우리는 무슨 탈락? 히읗 탈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라하고 똑같은 현상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교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달른하고 똑같은 현상은 뭘까라고 하면은 닭 이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얘네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쉽게 말하면 얘가 자음군이라서 떨어져 나간 거야. 얘가 용언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야. 이해하겠어? 근데 생긴 게 비슷하니까 헷갈리기 많이 나오죠? 따님은 아무런 의문의 변동이 없어 보이죠? 근데 얘를 형태수 분석하면 뭐가 된 거야? 원래 딸이라는 원형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복합어에 해당하는 아이가, 복합은 아니다, 미안. 그냥 앞에 있는 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앞요소의 리을로 끝날 때 뒤에 니은이나 시옷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애가 연속되면은 뭐가 떨어져 나가는 리을이 떨어져가는 리을 탈락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얘는 무슨 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 표음주의 표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우러러도 역시 우러러 이렇게 아무런 변동이 없어 보여. 근데 얘는 기본형이 뭐니까? 우러르다잖아. 우러르 어니까 얘는 용언 어간이 뭘로 끝날 때? 으로 끝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의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도 역시 표음주의 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맞냐? 가라가 없어 보였나? 가라는 기본형이 가다인데 근데 그 뒤에 명령형 오면 뭐가 온 거야? 아라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뒤에 어가 오면 얘도 역시 용언이야. 용언 어간이 아어로 끝날 때 아어로 시작하는 모음이 오면 아어 하나가 날아가잖아. 맞아? 이것을 우리는 동일한 모음이 탈락한다 그래서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탈락이라고 해야 돼? 아어 탈락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도 역시 표음주의야. 표음주의 3인방이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다가 반모음까지 합치면 표음주의 3인방이야. 4인방이야. 됐어? 그리고 요거는 저라고 나온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의 변동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저, 뒤에 반모음 제이가 오면 맞아? J 플러스 어가 오면 얘가 날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조는 되는데 얘는 안 돼. 미안하게. 왜? 얘가 경국이야. 얘도 전설몸이니까 경국이야. 그러니까 얘를 하나를 버리고 발음하는 걸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야 돼? 저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래서 얘는 J가 탈락가는 J 탈락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가 무슨 현상? 탈락 현상. 여기까지 됐니?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제일 많은 것은 발음하기 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체와 탈락이 제일 많다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리고 마지막 피어는 여러 가지 발음이 있지만 얘를 만약에 뭘로 발음한다 가정했을 때 피여로 발음한다 가정했을 때 앞말이 뭘로 전설 모음이 있고 뒷말이 뭐가 올 때 아나 어가 올 때 요 사이에 제이가 끼어드는 제이 첨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솜니불처럼 얘는 솜니불 이렇게 발음되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복합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뭘로 끝나고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아이가 J나 E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첨가 현상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지금 표를 간단하게 니네가 써봤을 거 아니야? 맞아? 요 표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의문의 변동 전체라고 생각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야. 사이술 현상 정도 추가되면 돼, 여기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거의 의문의 변동이 한 90%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생각하면 돼. 유음의 비음화나 이런 건 아직 안 써있거든. 뭐 이따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요거 니네가 지금 이걸 한번 써보라고 한 거는 니네가 써보면서 느낀 게 이게 뭐지 싶은 애들이 있었을 거야. 그건 니네를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이건 당연히 이거잖아. 매칭하니까 똑같잖아. 그럼 니네를 괴롭히는 애가 아니야. 그럼 선순위, 후순위가 나와야 돼, 이제.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싶은 거는 이제 슬슬 외워야 된다는 거지. 이 정도는 외워야지. 오케이? 근데 니네가 지금까지 쌤하고 수업을 제대로 했으면 여기서 외울 만한 게 한 두세 개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당연할 거야. 그렇지? 그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실제 문제 풀 때도 그냥 당연하게 풀면 돼. 여기까지 됐어? 우리 디테일하게 뜯어보자, 이제. 디테일하게 뜯어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된수리 대기 4조건. 표준 발음법에 꼭 나오고, 선생님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된수리 대기도 동화인가요? 동화가 아니에요. 된수리 대기는 오히려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어떤 교수님들은 이것을 동화가 아니라 이화라고 이야기해요. 달라진다 그래서. 가령 여기 있는 안고라고 이야기하면 기억이 쌍기역으로 가면 얘가 소리가 세지니까 오히려 더 달라져요. 맞죠?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 이 네 조건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가다바 그리고 어간 니은 미음 디 한자 리을 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디라고 하는데 물론 뒤에 오는 것도 살짝 달라요. 가다바 뒤에서는 가다 바사 자가 모두 다 된소리로 변하고요.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는 가다 사 자가 뭘로 변하고요? 된소리로 변하고요. 한자 리을 뒤에서는 다사자만 된소리로 변해요. 근데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는 가다, 바사자 모두 다 된소리로 변하는 것처럼 살짝 결과물의 차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 가지고 문제를 더 독특하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근데 얘가 문제로 많이 나와요. 차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해. 어디에서밖에? 합성명사에서만 일어나요. 차이소리 현상이라는 개념이 선지에 녹아있는 순간 수성명사면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데 합성명사가 아니면 절대로 사이소리 현상이 될 수가 없어.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따 이제 밑에서 이제 이야기해서 일단 이거부터 하자. 밤길. 발음이 어떻게 돼? 밤길 이렇게 돼. 안고. 발음이 안고 이렇게 돼. 기어가고 니은이라고 했을 때 된소리 대기 현상이 뭘까? 니은에 해당한다는 거야. 얘는 왜 된소리 대기가 아닐까? 앞에 있는 게 어간, 니은, 미음 중에서 얘는 어간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해보되 못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란 소리야? 된소리 대기 현상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밤길은 뭔데요? 라고 물어봐. 얘가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야. 밤길은 합성명사잖아. 근데 봐. 15세기로 한 번만 가볼게. 옛날 15세기에는 관형격 조사가 현대국어에서는 의밖에 안 쓰이잖아. 의 대신 시옷이 쓰이는 환경이 있었어. 앞말이 부정체언일 때. 그럼 얘는 밤길은 현대국어라면 밤의 길이잖아. 걔가 15세기에서는 어떻게 됐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밤, 시옷, 길이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초성의 자음이 두 개가 오는 무슨 자음군도 있었어? 어드 자음군도 있었어. 그래서 얘를 표기를 어떻게 한 거야? 종성에다가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을 한 거야? 우리 지금 현재의 된소리로 발음을 한 거야. 오케이? 밤길 이렇게 발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음을 이렇게 해왔는데 현대로 오면서 얘가 사라져버렸잖아. 그치? 얘도 사라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공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야. 왜 된소리로 변하지?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 설명이 가능해. 관역적 조사 시오 때문이었구나라는 거 설명이 가능해진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막 규정으로 아까 그것처럼 막 설명하기 어렵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합성명사에서 앞에 있는 말이 뒷말을 꾸며줄 때, 그치? 옛날 관형격서사 시옷의 흔적으로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사이에 공시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소리가 끼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걔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비슷한 것만 해볼까? 여기 봐봐. 등굣길은 현대국어라면 얘는 어떻게 발음이 돼? 등굣길 이렇게 발음이 돼. 그럼 원래는 원래 등교의 길이잖아, 지금은. 근데 얘가 원래는 뭐였다고? 시옷이었다고. 맞아? 그래서 과거에 요 어형이 현대국어 이렇게 발음되는 것뿐이라고. 제삿날은 제사의 날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시옷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시옷, 니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된소리 부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시옷이 들어가서 제삿날 이렇게 발음하던 게 음끝과 비음아이에서 그냥 어떻게 발음을 한 거야? 제삿날이 발음한 거야. 그러니까 사이에 니은이 끼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거야. 니은 첨가 조건도 아닌데. 니은 첨가 조건은 뭐야? 복합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복 위로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 조건이 아닌데 니은이 끼어드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얘는 된소리 되기의 조건이 아닌데 된소리가 되거나 얘네들은 니은 첨가의 조건이 아닌데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건 지금 의문의 변도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언제로 돌아갔을 때? 15세기로 돌아갔을 때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이에 끼어드는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해 놓은 게 규정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다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된소리 대기와 1번 조건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2, 3번 조건과 니은 첨가 현상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앞말이 얘처럼 뭘로 끝나면 얘네들처럼 몸으로 끝나. 그럼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예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시옷을 통해서 써가지고 얘는 어떻게 표기하는 거고 등굣길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얘는 제삿날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얘는 훗일 이렇게 표기해 줌으로 인해서 사이수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럼 얘는 시옷이 첨가되는 게 아니라 얘는 사이시옷이라는 것으로서 사이수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표시일 뿐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 그럼 밑에 봐봐. 햇플러스님, 햇플러스 살이 있어. 이 중에서 사이수리 현상에 해당하고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햇살이야. 왜? 합성어잖아. 근데 입 짧은 햇님이 가고 있다며? 그치? 근데 님이 어그냐? 접사잖아. 얘 파생어야. 그러니까 얘는 햇님이 표준 발음이 아니고 얘는 뭐라고 해야 돼? 햇님이라고 발음해야 돼, 원래. 그리고 얘는 햇살이라고 발음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사이시옷의 흔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 햇살로 표기해야 돼. 얘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 햇님으로 표기해야 돼. 알겠니? 자,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사이수리 현상이라는 키워드의 대전제가 뭐라는 거야?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 사이수리 현상의 대전제는 합성명사야, 합성. 사이수리 현상이라는 말이 선제에 녹아있다. 그럼 우리는 일단 그 어형이, 그 예시가 합성명사인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이해하겠어?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밤길과 안고에서 얘네들 다 둘 뒤에 있는 기억이 전부 다 뭘로 변하지만 된소리로 변하지만 얘는 무슨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이소리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된소리 대기 규정에 해당하는 애가 없고 합성명사고 뒷말이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사이시옷을 왜 표기하잖아? 표기할 자리가 없어. 앞말이 비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는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사이소리 현상은 혼자 독립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뭐하고 같이 많이 나와? 된소리 대기나 니은청가하고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개념입니다. 됐니? 자, 된소리 대기 사이소리 현상 더 궁금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놓고 이제부터 쭉쭉쭉 나가면 돼. 자, 그럼 비음화 조건을 봐. 얘는 얘가 뭘로 변해 결과물로? 가다바가 니은 가다바 뒤에 니은 미음이 올 때 얘는 아, 나, 마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는 얘가 뭐가 되어서 동화주가 되어서 피동화주에 해당하는 가다바를 뭘로 바꾼 아나마로 바꾼 현상. 된소리 대기 현상, 이거 비음화 현상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비음화된 대상이 뭐야? 파열음이 비음화된 거지. 그래서 파열음의 비음화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얘네들은 리을이 전부 다 뭘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생각하면 돼. 맞니?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유의 비음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된소리 대기 말고도 비음화도 총 4개의 조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암기 포인트 중에 하나야. 그냥 외우면 힘드니까 얘는 요거 갖다 외우는 게 좋아. 경로는 1, 2, 3, 4번 중에서 뭐에 해당해? 위에 있는 조건 중에 2번 조건에 해당해. 2번 조건은 아마디 리을. 영양은 발음이 어떻게 되니까? 영양 이렇게 돼. 얘는 몇 번에 해당해? 3번에 해당해. 의문노는 어떻게 발음이 돼? 문, 논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몇 번에 해당해? 4번에 해당해. 쌤 실수로 영양을 또 넣어놨네. 맞지? 하이름의 비음화는 워낙 니네가 익숙하겠지만 요 세 가지. 유음의 비음화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알겠니? 섭리, 백로 이런 거 갖다가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 됐어?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특히 한자어계를 전미사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는 리어, 론, 량 등등등이 있다고 하는 거
생산량, 생산력. 맞아?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 의문론.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 DMI 조건, 네 가지 조건 알겠어? 이거 이제 외우는 게 좋아. 얘 갖다가 요 페이지 다시 봐봐. 요 페이지에서 질문 못했습니다. 있는가?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싶은 거 있는지. 3번에 나온 거 꼭 공부해라. 다음. 음절 종석 제약과 관련된 변동입니다. 음절이 뭐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의 각 글자를 음절이라 불러.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는 제일 첫머리에 있는 걸 초성, 가운데 있는 모음을 무슨 성? 중성, 제일 끝에 있는 걸 뭐라 불러? 동성이라 불러. 초성에 대한 제약이 있어. 초성에는 어떤 자음이 절대로 올 수 없다. 이응이 절대 올 수 없어. 그런 걸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라 생각하면 돼. 그치? 초성에는 몇 자음 이상 발음될 수 없다. 두 자음 이상은 발음할 수 없다. 한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다. 그럼 종성제약에 해당하는 것은 종성에서 올 수 있는 자음은 발음될 수 있는 자음 몇 개밖에 없다. 일곱 개밖에 없다. 아, 개수는 한 개. 종류는 몇 개밖에 없다. 일곱 개밖에 없다. 대표형 가느다란 물방울. 자음구는 자음이 두 개인 거야. 된소리는 한 개의 문으로 처리를 해. 종성에서 발음이 가능한 자음은 가느다란 물방울밖에 없어. 맞아? 그리고 겹자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돼. 탈락이 일어나서 한 개만 발음이 되고 쌍자음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교체가 일어나서 대표형으로 바뀐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지가 중요해. 얘는 발음이 박 이렇게 발음이 돼. 얘는 발음이 닭 이렇게 발음이 돼. 변동되는 순서 생긴 거는 되게 유사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된소리는 일개의 의문이기 때문에 기억은 뭘로 처리해야 되고 교체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고 니은은 뭘로 처리해야 돼? 겹자음이니까 그냥 리을만 사라진 탈락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야. 이때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과 니은 중에 니은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종성 제약과 관련된 변동에서 가지수 제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뭐는 단수를 종류라고 하죠. 변동을 우리는 흔히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수 제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동 한 개밖에 발음되지 못하니까 나머지 버려라 라는 뜻이지. 그것이 무슨 현상?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보기에서 심심치 않게 범주 문제로 자주 나와. 종성과 관련된 교체에는 종성과 관련된 탈락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탈락 모든 교체가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나 음절 끝소리 규칙만 규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 그거 낚이지 말아야 돼. 여기까지 됐어? 종성제약 알겠어? 넘어가도 돼?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말이나. 그러나 그래서 종성제약에서 첫 번째 설명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의 조건 잘 알고 있지 이제? 자음이 오거나 자음 앞에 오거나 아니면 음절 끝에 있으면은 넘어갈 자리가 없으면 음절 끝이 아니라 단어 끝이라고 하자. 단어 끝에 있으면 음절 끝은 뒤에 넘어갈 자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어 끝에 있으면 넘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면 이때는 뭐가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 단 앞에 있는 아이가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자음일 경우에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연음 규정,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와도 넘어갈 자리가 있지만 음끝이 적용된 이후에 넘어간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자, 요 세 개 중에서 음질크 수리 규칙이 안 일어나는 게 기억 닌디글리 중에 뭘까? 음질크 수리 규칙이 안 일어나는 거 가다봐 중에. 디귿이야. 디귿은 왜 안 일어나? 얘가 무슨 형태소니까? 그지 형식 형태소니까. 근데 아는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돼 발음이 탄이 아니라 단으로 뭐가 적용된 다음에 음끝이 적용된 다음에 넘어가잖아. 얘는 몇 번에 해당하는 예? 위에 나와 있는 2번에 해당하는 예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이 안감 멈추고 소에만 달려달라 해. 됐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연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연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앞에 있는 자음을 뒷말에 이어서 발음한다는 걸 연음으로 아는데, 니네 수능특강, 올해 수능특강과 작년 수능특강에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만 연음이라고 날개 각주에다가 써놨어.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예에서 바단이 되는 건 연음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얘만 연음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앞에 자음이 오고 뒷말이 모음을 시작하는 경우에 연음이 일어나지만 그 연음이 일어날 때 앞말이 대표음이 아니거나 겹자음인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이 시작이 돼.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얘부터 일어나야 되니까. 자, 납득이 잘 안 되는 거 한번 해보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살미로 발음이 돼. 그럼 얘는 연음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살만해로 발음하면 안 돼. 사만해로 발음해야 돼. 왜? 얘가 무슨 형태소야? 그치, 실질이잖아.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뭐부터 일어나라고? 종성규정부터 일어나라고. 그래서 리을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발음이 돼? 사만해 이렇게 발음이 돼. 쌤, 미음이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얘도 연음 아닙니까? 격자음이 그대로 넘어오지 않았잖아. 그럼 얘는 연음이라고 이야기를 니네 어디에서는 신호특강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됐어? 요 교정은 꼭 잡고 가는 게 좋아.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리 중에 하나지. 선생님, 어떤 걸 물어보는 게 좋냐면 바단에서 선생님 바탄이 아니라 바단으로 발음되는데 얘도 연음이라고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 왜 어떤 선생님은 연음이라 그래? 이어졌으니까. 근데 어떤 선생님은 연음이 아니라 그래? 왜 그대로 안 넘어갔으니까. 연음은 큰 의미로 보면 그냥 다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큰 의미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음절큰 수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연음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거를 큰 의미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본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얘는 연음됐다고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셔. 오케이?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의문의 변동 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동화고, 동화는 올해 수능 특강에서 판단할 포인트가 있지? 비표준 발음인 동화가 존재한다는 건 이번 수능 특강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야. 동화는 동화조하고 피동화조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화조는 변하지 않고 얘가 얘를 자기하고 유사하게 뭐 시키는 현상, 변화시키는 현상이 우리는 동화야. 맞아? 근데 자음이라는 건 특성이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같은 걸로 바꿔버린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가는 역행, 똑바로 가는 순행, 이꼴에 대한 완전히 이꼴은 아닌 부분. 동화는 맞지만 표준 발음일 수도 있고 비표준 발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표준 발음의 동화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건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첫 번째, 이음아. 두 번째, 유음아. 세 번째, 부계음아. 요거 이외에는 다 비표준 발음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 기준대로 얘네들 한번 판단해 보자.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방법동화냐 위치동화냐라고 했을 때는 위치동화지. 왜? 부계음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야? 이는 무슨 몸인데? 전설몸인데 전설몸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슨 의미? 시조음이 어디로 당겨진다? 경국이로 당겨서 뭘로 간다?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한다 했던 거. 변하는 이유 설명 나올 수 있어? 위치동화야, 역행동화야, 부분동화야, 그리고 표준 발음이야. 칼날은 방법동화지? 그치? 순행동화지? 완전히 같아지는 완전동화지? 그리고 무슨 발음이야? 표준 발음이지. 맞나? 여기까지 됐어? 근데 감기는 원래 감기로 발음해야 되고 문법은 원래 문법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고기는 원래 그냥 고기로 발음해야 돼. 근데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응으로, 미음으로, 위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야. 얘네들은 모두 다 좋은 위치가 변하는 위치 동화로서 역행 동화에 해당하는 부분 동화에 해당하는 건데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발음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비표준 발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방언에서 나타나거나 일부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변동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구계음에 의해서 앞에 있는 점이 영구계음으로 변하는 감기 같은 것을 감기라고 발음하는 것을 연구계음화. 맞아? 소정이가 감기 걸렸지? 뒤에 있는 양순음 때문에 앞에 있는 자음이 양순임에게 양순으로 변하는 게 양순음화. 이름 붙이는 방법은 똑같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기가 괴기로 발음하면 오라는 후설 모음이 위라는 전설 모음으로 따라온 거잖아. 그래서 아까 짝대기 그리기로 연습해보라고 한 거야. 그럼 결과물이 전설 모음이 됐으니까 전설 모음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는 해도 되는데 동화라고는 해도 돼. 근데 얘를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준 발음에는 해당하지 않는 동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를 비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조음이치 변동을 해봐. 원래 콧물이라고 발음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뒤에 있는 게 양순음이야. 그러면 얘도 양순으로 바꿔서 발음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그치? 얘는 콧물 이렇게 되는데 비음학을 해놔서 콧물 이렇게 발음이 될 거야. 콧물 흘리지 마. 납득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발음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꽃길은 니네 교과서에 나온 게 얘야.
얘는 꽃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아기는 많이 하죠, 애기로. 애기야 가자 갈 때. 그치? 아가 후설이었는데 기억을 사이에 두고 이가 전설몸이 있으니 얘가 동일한 이치인 전설몸인 애로 바뀌어서 애기. 이렇게 변하는 것도 원래는 비표준 발음이라는 거지. 애기, 괴기, 핵교. 그렇지? 그리고 할머니들이 많이 쓰죠. 핵교 댕겨오냐? 그렇지? 아야, 괴기 먹여라. 라고 하는 방언에서 많이 나타나지. 맞아? 그리고 콧물, 꽃길은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많이 나타난대요. 저도 써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네요. 됐나? 넘어가도 돼? 자, 그리고 구개마 조건은 이제 외우셨겠죠? 예, 외우셔야죠. 얘는 외워야 되고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구개마 그럼 일어나는 게 뭘까요? 발음을 해봤을 때. 얘밖에 안 일어나요. 이랑은 바깥 바사의 공간으로 무슨 형태소로 처리했을 때 실질 형태소로 처리한다 가정하면 제일 안 일어나게 생긴 애만 일어나죠. 얘는 몇 번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고요. 한 형태소 내부잖아요. 얘는 1번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니은은 바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바테라고 해야 되죠. 이나 반모음 제의가 없잖아요. 단니랑으로 발음되는 얘는 3번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단니랑. 왜? 이랑이 실질 형태소니까요. 근데 얘는 독특하게 뭐가 일어나면 축약이 일어나면 뭐가 돼? 구, 티, 다가 되죠? 이 다음에 연쇄적으로 뭐가 일어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뭐가 되는 구치라가 되는 걸로 여기서는 리을만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독특하죠? 이게 이제 상식 깨는 문제죠. 여러분들은 구개음화 일어나는 거 찾아라? 그럼 보통은 니은을 찾아요. 왜 니은 찾는지 알아? 아싸 나 반니랑 안 낚였어. 니은은 당연히 일어나겠지. 받쳐잖아. 이렇게 하면서 니은을 딱 체크해서 틀려요. 틀렸어? 그럼 왜요? 이가 아니잖아.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지?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해놔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반모음과 반모음 청과 구분하는 거 다시 이야기지만 반모음은 하나의 음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모음 아, 아와 이가 우와 결합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얘네들은 이중모음으로서 J 플러스로 되고 얘는 이중모음으로서 W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뭘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교체로 처리해야 된다. 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야. 근데 선지의 주어가 음절인 경우가 있어. 음운이 아니라 음절이면 글자 수잖아. 글자 수가 세 글자가 두 글자로 합쳐지거나 두 글자가 한 글자로 합쳐진 거잖아. 그땐 축약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조심해서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뭐니까 피우다잖아. 여기에 뭐가 결합한 거야? 어가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피워가 된 거잖아. 맞아? 그럼 음운은 어떻게 된 거야? 우가 W를 변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 교체라고 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주어가 음절이네. 이 음절이, 삼 음절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음절로 줄어든 거지. 이때는 음절을 주어로 봤을 때는 축약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심심치 않게 요즘 니네가 반몸이 다 적응이 됐으니까 음절을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내는 문제 되게 많이 나. 니네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어. 수특, 음은 2에 5번인가 6번인가 기억이 안 난다. 여기인가 나왔을 거야. 선지 1번에. 그거 주의해서 봐야 돼. 넘어가도 돼? 축약. 축약은 당연히 거센소리 대기가 가장 대표적인 건 알고 있지? 거센소리 대기는 가다, 바자와 히읗이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니? 근데 모음 축약도 간혹 가다 한 번씩 나와. 모음 축약은 단 플러스 단이 이중이 아니라 단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이어가 혹시 어떤 사람들은 왜요? 라고 이야기하면 5 플러스 2가 위가 된 건데 이때는 단모음이니까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으면 얘는 축약이라고 처리해요. 그거 이외에도 사이라고 하는 거 혼자서는 그냥 사이라고 하잖아. 세라고 하지는 않잖아. 근데 이 사이에다가 뭘 결합하면 언어를 결합해가지고 뭘 만들면 합성어를 만들 때 갑자기 얘가 뭘로 변해버려? 어느 새로 변해버려. 이때는 아 플러스 2가 애가 된 걸로 얘는 분리가 가능해 불가능해? 애는 단모음이잖아. 단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이중모음처럼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분리가 불가능하지.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떤 모양이 생긴 거야? A 플러스 B가 뭐가 된 거야? C가 된 케이스라 생각하면 되지. 얘도 역시 결과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처리해야 돼? 축약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이해하겠어? 모음 축약도 있다는 거. 지금 쌤이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기초적인 이론도 있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애들 되게 많잖아. 걔네들을 잘 봐야 돼. 이해하겠니? 자, 다음부터 이제 뭐 외우세요라고 생각하면 돼. 아, 요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 겹점 히읗은 자음근 단순화일 수도 있고 히읗 탈락일 수도 있는데 맞지?
근데 얘는 안 턴이 되니까 거센 소리 대기야.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 뒤에는 뭐가 와? 모음이 오고 얘 뒤에는 자음이 오잖아. 맞나? 결과물은 둘 다 히읗이 사라졌어. 하지만 사라지는 이유가 다르지. 얘는 사라진 이유가 용언의 어간이 뭐이기 때문이고 히읗이기 때문이고 얘는 자음군 뒤에 뭐가 오기 때문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무슨 탈락이라고 할 수 있다면 히읗 탈락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자음군 단순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요 두 개 구분하는 것은 낚시 포인트로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됐어? 꼭 잡아야 될 포인트들이야. 얘네들이 항상 기출문제 나오는 선지에서 갖고 노는 애들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표기에 반영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하기, 표음주의, 표의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거. 걔 중에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뭔데 표음주의 애들인데 표음주의는 보면 알다시피 어디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 용언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혹시 표음주의, 표의주의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 설정이 시작? 기본형 설정이 시작이라는 거지. 사익수련 상나면 합성 명사지 보는 게 시작점이었잖아. 얘는 이게 시작점이 된다는 거지. R 플러스 C 플러스 다는 표음주의를 따르지. 그래서 아시다로 표기를 한다면 좋으시다는 발음이 히읗이 날아가더라도 표기를 어떻게 해? 좋으시다 이런 식으로 히읗이 있는 상태로 표기가 되지? 표의주의 표기라고 한다는 거지. 알겠니? 넘어가도 돼? 그리고 리을 탈락 조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얘는 외우는 게 좋아. 근데 리을 탈락 조건에서는 요 말 때문에 외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복합어에서만 일어나는 변동.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니은 첨가 조건도 이제 외우는 게 좋아. 맞아? 얘도 역시 어디서 일어나는 변동? 복합어에서 일어나는 변동. 근데 리을 탈락은 용언에서도 일어나. 됐니?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논이 크다는 논이 크다라고 나오지만 얘는 논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얘가 뭐이기 때문에 합성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동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됐어? 내려가. 반모음 첨가는 용언 어간이 이를 비롯한 무슨 모음일 때? 전설 모음일 때 뒤에 어미 아어가 올 경우에는 반모음이 첨가되는 게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야. 여기에는 반영 안 해? 피어는 피어로 발음해도 되고 펴로 발음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피어로 발음하는 것도 상관없는 걸로 얘는 허용 규정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 발음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기억. 앞에서 반복됐던 거니까.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순서.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냥 해보면 향일은 뒤에 있는 게 실질 형태소니까 뭐부터 일어나고 자단이 일어나고 자단이 일어난 다음에 합성어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돼? 상리일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우리가 물려 먹는다 뭐 이런 거하고 물려 먹는다 비슷하잖아. 읽고는 얘가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읽고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아? 이것처럼 음의 변동 순서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음주의 표기나 음의 변동 순서 이런 것 때문에 숨어있는 애를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음의 변동이 일어난 결과 무엇을 물어보냐 해서 음은수, 음절수 변화가 됐는지 위치 방법이 변했는지 표기에 반영되는지 또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등등등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 얘는 음은수는 변하지 않았어. 음절수는 변했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지? 조금씩 좋은 방법 중에서 얘는 위치 방법이 변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변했어. 똑같은 애니까. 표기에 반영? 돼.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애.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서 중요한 건 의문적 조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문적 조건 이외의 것. 어간, 관형사, 영어. 형태소 경계, 형식 형태소. 복합어에서 일어나냐? 복합어 용언에서 일어나냐? 용언에서 일어나냐? 등등등 이런 것들도 꼭 염두에 두고 조건을 외워야 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하고. 알겠니? 오늘 요거 복습은 꼭 해야 돼. 그리고 복습하다가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 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번에도 업데이트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나온 것과 수능 특강에서 반영되는 기준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 얘네들이 항상 문제로 나오는 포인트들이야. 영상으로 보내놓을 테니 혹시 안 보이는 데 있으면 가서 찾아보시고 51번부터 피드백을 안 했잖아. 그중에서 다시 오늘 한 걸 기준으로 해서 보고 궁금한 거는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오늘 얘가 더 중요해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문학부터 시작할 거야. 오늘 과제 보면은 비문학하고 문학 한 세트 1, 2, 3, 4, 1차 앞에 다 붙어 있어. 한 번씩 붙어 있어. 총 4지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부터 문제 풀고 그다음에 문법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오면 돼.
알겠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